안녕하세요. 팀 다빈치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엣지 AI 기반 자율제조 프레임워크입니다. 부제가 삽질에서 깨달음까지인데요. 3만원짜리 서버 로봇으로 자율제조 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왼쪽은 로봇의 홈 포지션이고 오른쪽은 실제로 데스크탑 PC의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자율제조 프레임워크를 영어로 Autonomous Manufacturing Framework with AGI로 AMFX로 지었습니다. 저희가 풀려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IT 현장에서 PC를 세팅할 때 이 5단계를 사람이 반복합니다. USB 설치 디스크를 삽입하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를 바꾸고 OS를 설치하고 드라이버 같은 초기 설정 100대를 하면 이게 5번 반복하면 500번 반복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이걸 로봇이 하려면 혹은 자동화를 하려면 카메라로 보고 AI로 판단하고 엮이고 움직이고 HID 즉 키보드 마우스로 에뮬레이션 PC 조작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이 실제 결과입니다. 빈 PC, 아무것도 없는 PC의 로봇으로 시작해서 바이오스 부팅 순서를 자율적으로 변경하고 우분투 설치까지 실제로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난제를 골라서 이렇게 푼 게 아니라 공정을 직접 만들어 봤더니 7대 난제, 여기서 한 개가 더 추가가 됐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삽질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 시스템 구성입니다. 왼쪽은 자비어가 AI 두뇌 역할을 하고요. 카메라 영상을 받아서 화면을 분류하고 OCR을 돌리고 148개 규칙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가운데 라즈베리파이가 로봇 제어의 허브가 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러가지 제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서버 제어와 전류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 일단은 DB가 라즈베리파이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ESP 캠인데 타겟 화면을 캡처해서 제슨에 전송하고 제슨이 판단하게끔 해줍니다. 이 시스템의 총 부품 원가는 일단 그 로봇이 $30, 피코 $4, PCA 컨트롤러 $4, USB 캠 $7, 대략 75달러로 구성을 했고요. 이 구성은 폐쇄방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폐쇄된 네트워크로 무선 환경과 유선 환경을 꾸려서 연결만 한다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 4는 물리 설치와 대시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왼쪽이 카메라 4대의 시야입니다. 사이드 뷰는 로봇 옆에서 팔의 높이와 자세를 봅니다. 탑 뷰는 위에서 내려다 보며 로봇의 XY 위치와 아르코 마커를 추적합니다. 핸드 뷰는 로봇 팔 근처의 작업 대상을 가까이 봅니다. 그리고 모니터 뷰는 ESP 캠으로 타겟 PC 모니터 화면을 와이파이로 캡처합니다. 오른쪽이 대시보드이고 로봇 컨트롤 패널은 실제 로봇과 실시간 동기화되어 있고 나머지 화면은 컨셉추얼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가전류가 감지되면 로봇의 서버 신호를 즉시 차단하는 이머전시 스탑 이런 기능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 실제로 한 일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IK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산업용 로봇은 엔코더가 있고 제조사 캘리브레이션이 있고 감속기가 정밀합니다. 저희 $30 로봇은 엔코더도 없고 데이터 시트도 없어요. 백래시도 1mm입니다. 그래서 로봇 캘리브레이션의 기본 접근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로봇 끝단에 아르코 마커를 부착하고 카메라 좌표계와 로봇 좌표계를 매핑합니다. 그리고 5개의 정형화된 포즈, 정면 높이, 좌측 우측 높이, 중심 낮음, 전방 좌측 낮음을 순서대로 이동하면서 각 포즈마다 탑뷰, 사이드뷰 카메라로 마커 위치를 관측합니다. FK가 예측한 좌표와 카메라가 관측한 좌표를 비교해 오차를 측정하고 마지막에 다시 홈으로 돌아와 라운드 트립을 일치하게 확인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이 한 줄의 수식입니다. 물리각도 HP 서버, 서버 홈. 디렉션 HP는 이 홈 피지컬인데 이게 서버가 홈 위치에 있을 때 실제 물리적 각도가 몇 도인지 나타내는 옵셋인데 서버 홈은 홈 위치와 서버 각도, 디렉션은 서버 회전 방향의 물리 각도와 같은지 반대인지 관절마다 이게 이 4개의 파라미터를 찾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4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클로드 시스템으로 모든 걸 주니까 이 컨텍스트가 자꾸 제대로 운영되는 기분이 들지 않아서
이 작업만 코덱스 5.3에 인가를 해서 진행을 좀 했고요. 결과적으로 FK 오차가 0.2mm를 달성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0.2mm는 IK 수학의 계산 정밀도이지 실제 물리적 반복 정밀도는 아닙니다. 서브 백래시가 2mm이기 때문에 같은 명령 반복으로는 실제 1에서 2mm 흔들립니다. 이걸 보정하기 위해 비주얼 서빙을 쓴 거고요. 카메라로 실제 위치를 보고 오차를 계산하고 다시 보정하는 이 루프를 반복하면 카메라 기준으로 수능 오차가 0.07mm까지 내려갑니다. 즉 수학으로 0.2mm를 만들고 카메라 픽셀 분석으로 보정해서 실제 정밀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이때 많은 시행 오차가 있었는데, 서버가 2번 가열돼서 곧 교체하고 여러 번 교체하다 보니까 교체 절차도 수립하게 되고 제 캘리브레이션도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맛도 첫 번째는 수일이 걸렸는데, 두 번째는 아예 이 과정을 코드화해서 수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로봇 제어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꿨는데, 함수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코드로 만든 함수도 좋겠지만, MCP 형태로 만들어서 전원 버튼 눌러줘 하면 숄키, 그리고 강제 종료해줘 하면 롱키로 버튼을 누를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자연어 명령으로 로봇을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즈 이동, 안전가드, 속도 제어까지 이 MCP 도구로 만들어서 복잡한 API에 호출 없이 대화하듯 로봇을 조정할 수 있게도 한번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은 전원 버튼 프레스 시퀀스입니다. 홈에서 출발해서 리프트, 어프로치, 프레스, 팍, TCP 안전가드도 있어서 G값, 높이값이 220mm 이하면 X를 150mm로 제한했는데, 이게 움직임 간에 컴퓨터 본체와 로봇의 간섭이 있어서 이런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다음은 AI가 할 일입니다. 우분투 설치 전체를 클로드 API가 수행을 했고요. 먼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작정 LLM에 화면을 보여주고 알아서 해 한 게 아닙니다. 우분투 설치 과정을 먼저 수동으로 전부 조사했습니다. 바이오스 진입키, 부팅 순서, 벤토이, 메뉴 구조, 그룹 선택지, 우분투 컨트롤러 등 각 단계 필요한 입력까지 이 결과를 설치 시나리오 스크립트로 먼저 설계해놓고 그 위에 LLM을 액팅시켰습니다. 구조는 ESP 캠이 타겟 모니터로 2048 곱하기 1536 픽셀로 촬영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클로드 비전 API에 보냈고, 클로드가 설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지금 바이오스 화면이 뭐니까 엔터를 눌러라, 뭘 해라, 언어가 한국어라,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 명령이 HTTP로 라즈베리 파이를 거쳐 피코 HID로 타겟 PC에 입력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입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자료로 확인하시면 어떤 또 삽질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루프를 반복해서 바이오스 벤토이, 그룹, 우분투 설치, 데스크탑까지 실제로 완료했습니다. 오른쪽이 실제 화면 시퀀스입니다. 각 화면마다 다른 키 입력이 필요한데 사전에 설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클로드가 화면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클로드 API 호출이 한 번에 7초 이상 걸리는데, 우분투 설치는 한 번 하면 끝이니까 괜찮지만 반복 작업에는 이걸 계속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폐쇄망에서는 클로드 자체를 호출할 수 없으니 이 문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매 액션마다 센서 관절 각도, TCP 좌표, 액션 결과가 같은 DB-로우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Q1 심사 때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지라는 피드백이 있었는데, 이 Q1 심사라 하면 이제 세미나에서 어떤 걸 했는지 웨비나에서 평가했던 것들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답은 로봇이 일하면 데이터가 쌓이고 사람이 라벨링을 하기도 하고 에이전트가 라벨링도 합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드에서 엣지로의 전환 과정입니다. 4단계로 진행했는데 이게 고성능 LLM 에이전트인 클로드가 했던 작업을 이제 엣지에서 어떻게 하면 엣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합해서 빠르게 수행할 수 있을까? 엣지의 가벼운 기능들로 어쨌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할까 이제 만든 건데요. 일단은 클로드 에이전트로 진행했던 것들 중에
바이오스로 USB 혹은 SSD로 부팅하는 프리올리티를 바꾸는 부분을 특별히 PUC로 더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분투 과정을 하기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중요한 부분, 앞부분 내용을 PUC로 먼저 만들었고 이때 다시 이 전환 과정을 다시 한번 수행해서 그 클로드가 수행한 것들을 이미지와 수행한 과정들을 메타데이터화해서 뭐 시간이 얼마 걸렸고 뭘 어떻게 했는지를 다 메타데이터로 이 스텝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부분들을 가벼운 모델들로 대체해서 한 결과입니다. 총 4단계로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클로드 LLM으로 100%한 거고요. 두 번째는 뒤에서 이제 도는 걸로 엣지 모델과 그 클로드 모델이 병렬로 돌려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엣지를 프리머리로 둬서 먼저 수행하게 하고 못하면 LLM이 이제 백업해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엣지 온리로 수행해서 이 100%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데모에서는 엣지 온리로 진행한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전환을 했는데 첫 번째는 화면 분류가 있고 클로드 비전 API 대신 HSV 색상 분석으로 8ms로 화면 분류를 달성을 했고 둘째는 행동 결정인데 클로드 API 대신 148개의 규칙으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1ms 미만으로 달성을 했고 셋째 이상 탐지 수동 인계 값은 엣지 임펄스 모델로 3ms 정도로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동작은 안 했는데 어쨌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LLM이 7초 이상에 걸리던 걸 엣지 파이프라인 전체가 84ms로 응답 시간을 88배나 빨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PDCA가 뭔지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바이브 코딩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플랜, do, check, act, 즉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개선하는 사이클입니다. 제조 현장의 품질을 올리는 표준 방법론이기도 한데 우리는 AI 규칙 엔진 개발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바이오스 부팅 순서 변경을 보이냐면 앞서서 설명했듯이 우분투 설치는 클로드가 직접, 하지만 바이오스 조작은 클로드 없이 엣지만으로 자율 수행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폐쇄망에서 클라우드 호출 없이 동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바이오스 자율 변경이 엣지, MLOps 핵심 검증 대상이 되는 거죠. 7회의 PDCA로 검증한 결과인데 1회차에는 0%였고요. 초기 규칙만으로 아무것도 안 돼서 2회차에 개선을 해서 57%, 3회차에 86%, 4회차에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5회차에서 회기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잘 됐다가 다시 안 된 거죠. OCR 기능을 추가했더니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졌던 이슈가 있어서 기능을 추가하면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존 규칙이 좀 바뀐 거죠. 이게 좋은 교훈이었고 더 많은 기술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6회차에 OCR 허위 양성을 제거하고 7회차에 다시 100%를 달성했습니다. 최종 결과로 SSD에서 USB, USB에서 SSD 양방향 전환을 22번의 스텝으로 완료를 했고 엣지 자율 100% 클라우드 호출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7회의 PDCA를 수시간 만에 완료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레거시 생산기술팀에서 이런 걸 했다면 수주에서 수개월 걸릴 건데 이제 에이전트와 이 자동화된 PDCA로 엄청 빨리 달성을 했죠. 이제는 7대 난제의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1번 맞춤형 AI 클라우드 7초 이상 걸리는 걸 84ms로 바꿨고 이게 한 88배 가속된 결과다. 두 번째 이상 징후는 서버가 가열되어 타는 것만이 아니라 그 PSU 파워 서플라이 유닛에서 전류 측정기에 이제 연결된 이 선이 녹아버린 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 전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부하가 심한 엘보우 관절의 동작 같은 경우는 부하가 안 걸리도록 동작 범위를 제한하고 위험하면 이제 이멀전시 스탑으로 신호들을 다 꺼버리는 토크카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품질 검사는 아르유코와 OCR, 그러니까 AI 화면 판독을 센서 퓨전으로 성능을 높였고요. 네 번째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작업이 곧 데이터 수집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DB에 지금 누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 제어는 0.2mm의 정확도를 달성을 했고 여섯 번째 보안과 엣지는
오프라인에서 100% 동작하고 프로토콜에도 암호화된 코드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SSH로 통신하는 때도 API 키를 써서 보안을 신경을 썼다 정도로 난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7번째라고 제가 새로 정의를 했는데, 공정 창출 제조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술련공의 노하우를 어떻게 전달하고 이거를 계승하느냐인데, 공정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PDCA로 최적화하는 과정, 이걸 사람 머릿속에서 돌리면 이게 재현이 안 되는데, 이 숙련공의 제조 설계와 프로토타입 수행 최적화 과정을 코드와 데이터로 만드니까 공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쌓이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PDCA가 가능하고 재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디지키 심사위원 질문, 기존의 세미나에서 디지키 심사위원 질문에서 이 점이 되게 의미 있다고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서 저도 한 번 더 어필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율주행도 L1에서 레벨 5 이런 레벨이 있듯이 자율제도 완전 무인이 아니라 인간 개입이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한 L3 정도 수준이고 이 부분은 점점 발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슬라이드 10 마무리로는 핵심 숫자 4가지를 좀 언급을 해볼게요. 0.1mm는 엔코더 없이 달성한 FKIK 정밀도가 88배, 그리고 엣지가 클라우드보다 빠르고 난제를 7개 다 완수했다. 그리고 $75로 셀 한 대로 복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봤다 라는 게 이 의미 있는 결과라서 숫자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심사에 이렇게 반영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 작업에서 저는 이 문장 하나로 이 작업을 정리를 한다면, 수작업인 공정을 이제 자율 제조로 만들었고, 이게 이제 데이터로 쌓이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소기에 이 자율 제조 프레임워크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봐서 개인적으로 뿌듯했고 힘들었고 했는데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고, 이런 즐거운 작업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